아니 근데 아까부터 우리 정지혜 씨가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계속 이렇게 나도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막 이런 표정으로 계셔서. 제 친구는 살집이 좀 있어요. 그런데 또 가족분들 보면 가족분들도 역시 좀 통통하시고 그런데 비만은 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비만의 원인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1차성 비만이 있고 그다음에 2차성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주변에서 보면 속이 뚱뚱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1차성 비만이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이제 풀어드리겠는데요. 네. 비만의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는 한 최근에 40여 종류의 유전인자가 밝혀져 있지만 아직도 유전인자 사이 상호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네. 지금도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기초대사율, 에너지 섭취가 과잉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비만이 올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런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많은데 쓰는 게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비만은 이런 1차성 비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다음 보실까요? 2차성 비만의 원인을 보면은 주로 이제 질환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혹은 유전 질환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질환이라고 하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비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중에서는 여러분들 관절이 안 좋으면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약물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약물들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과다하게 쓰게 되면 비만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신과 쪽에서는 주로 우울할 때 우리가 항우울제를 쓰거든요. 근데 TCA라는 그런 항우울제 계통을 쓰게 되면 또 비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전 질환은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2차성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 비만 인구에서 봤을 때는 1%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건주시와 같은 네. 이렇게 1차성 비만의 원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가장 치료에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저를 표본으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정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비만은 건강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나요?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비만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네. 그래서 2차성 당뇨병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지혈증,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면무호흡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증가되는 위험도 중에서 중요한 질병이 이 고혈압입니다. 바로 그다음에 약간 증가하는 위험도 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아까 제가 암도 생길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예, 그 중에서 여자들 유방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또 대장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 비만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 안에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네. 이상지혈증,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질병들이 한 사람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환군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찐 사람 말고요. 예. 배가 이렇게 유난히 나오신 분들, 예.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배 안에 기름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일반 생활에서 이 대사증후군인지 판단할 수 있는 뭐 판단 항목 같은 것들이 있나요, 혹시? 네, 기준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대사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은 총 우리가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복부 둘레는 주로 이제 배꼽 주변에서 이제 줄자를 가지고 재는데 남자들은 40인치 이상, 예, 그리고 여자들은 35인치 이상이 되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수치로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150 이상부터는 대사증후군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면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일 때, 네. 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50 미만일 때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복 혈당은 수치로 봤을 때 110 이상일 때 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혈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쟀을 때 130에 85 이상부터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5가지 항목 중에 모두 만족해도 대사증후군이 당연히 되지만 네. 이 중에 3가지 이상만 만족을 해도 대사증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선생님이 자꾸 말씀하시면서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도 느꼈어요. 네, 아마도 오늘 제가 가장 좀 이렇게 걱정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이미 비만이 건강 해치는 큰 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4분이 네. 미리 비만 건강 검진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네, 원장님 오늘 저희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오늘 체지방 검사하고요. 네. 혈액 검사, 네. 소변 검사, 네. 그리고 복부 허리둘레를 재서 네. 복부 비만이 나오면 비만 CT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검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너무 긴장이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중계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도 오늘 제 건강 상태도 알아볼 겸 해서 이렇게 검사 받으러 왔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어제 굶은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미스코리아 출신인 날씬 재민 씨도 체지방 분석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첫 소변을 버리고 중간에 나오는 소변도 다 갖다 주시면 돼요. 과연 비만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3가지 검사를 모두 마치셨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건줄 씨. 네, 아무래도 제가 가장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오늘 건강기상도에서 천둥 번개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발요. 네. 네, 그럼요. 먼저 재민 씨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건강 기상도 함께 봐주시죠. 네. 글쎄 겉으로 보기에도 제가 뭐 통통하지 않아서 뭐 맑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한 2주 정도에 한 7kg를 지금 뺐습니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4사람의 비만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분의 비만 건강 기상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게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재민 씨의 체지방 분석 결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골격근량이에요. 지금 보면 골격근량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표준의 50%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개선이 없이 지내시게 되면 지방은 점점 많이 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타는 공장이 바로 근육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육이 그렇군요. 많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적어도 근육이 표준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요. 예, 제가 네. 지금 제 근육량은 표준이거든요. 네. 예, 근육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체중이 확 절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 몸무게만큼밖에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한 15kg, 20kg가 쪄도 결국 아기를 놓고 나면 한 4kg 정도밖에 안 빠져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면 그 나머지 몸무게를 본인이 조절해서 빼야 되는데 근육량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체중 감량이 잘 안 일어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근육량이 이렇게 많이 미달이 되고 네. 또 체중이 이렇게 미달이 되면 네. 골다공증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